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시대가 이제 부동산 관련한 대출들이 더 이상 이제 활발해지기 어렵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결국 이제 지난 이제 한 7, 8년 동안 부동산 관련한 대출 너무 많이 해주고 부동산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되게 많이 떠들어서 사람들이 무리하게 연끌을 했죠. 근데 이제 더 이상 그게 요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집값도 너무 많이 뻥튀기를 해놨고요. 이러한 상황이 이제 앞으로 몇 년간 지속되면 건설사들 왕창 무너진답니다. 자기 자본 비율 5%로 이렇게 너도나도 다 지어댔죠. 비싸게 뻥튀기 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줄 세워서 분양만 받으면, 청약만 되면 돈을 몇 억씩 다 번다라고 다 이 호황된 마음들을, 욕심들을 다 심어준 탓에 다 뛰어들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늪인 거예요. 답이 없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이 다음에 받아줄 호구를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 말고 나보다 훨씬 더 비싸게 내 아파트를 사줄 호구가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데, 이제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올려도 너무 많이 올린 탓에 이러한 무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답이 없다라는 거. 저는 생각할 때 연끌들이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와장창 무너지고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나야, 그러고 나야 다시 부동산 심리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심리가 살아나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들 뛰어들어서 다들 부자가 되겠다고, 다들 집값 올라서 노후 준비도 하고 또 경제적인 자유도 누리고 되게 해외여행 다니고 되게 비싼 외제차 타고 되게 폼 잡고 지내려 했는데, 막상 지금에 와서 보니까 상황이 많이 예사롭지 않죠. 뭐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다라고 이제 조금씩 느낀답니다. 근데 그 연끌족들이 나자빠지는 때도 시간이 금방 이렇게 흘러가지 않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몰락하고 경매 처분 당해서 끝나는 것도 한 2, 3년 소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집값 하락이 본격화되려면 지금이 아니라 2025년 지금이 아니라 늦어도 한 28년 한 하반기쯤 돼야 저는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가격이 좀 많이 싼데 사려고 고민해도 될까? 이럴 거라는 거죠. 근데 그때가 되면 도리어 사람들이 집을 살까 말까 고민도 안 할 겁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쉽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도 몇 안 될 것이고 대출 여력도 안 되고 대출을 내고 싶어도 대출도 안 나올 거고 개개인들의 신용도가 너무 안 좋아서 말입니다. 되게 빡빡해진 삶을 그네들이 살아가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한국의 경제가 되게 안 좋아져서 이 안 좋아진 기간 동안 사람들이 대거 이제 잘릴 텐데요, 해고당할 텐데 어떻게 견딜까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게 참 막막하고 쉽지 않을 텐데요. 부동산은 침체되고 사람들은 더 이상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하지 못하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이제 벌어지면 내수가 이제 엉망되는 건 당연하죠. 지금도 이미 내수가 얼어붙고 있는데 그 내수 침체가 너무 속도가 가파르다고 하죠. 오죽하면 지금 이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대가 아니라 0%대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올 정도니까 말 다 한 거죠. 지금의 이제 이 혼란스러운 정국이 이 경제를 더 빨리 차갑게 얼어붙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가 지금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세상 다 산 것처럼 얘기하는 게 어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놈들도 있는데요, 미친 놈들입니다. 세상을 다 살든 덜 살든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되게 안 좋다라는 건 다 피부로 느끼는데, 하다못해 저희 집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느끼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한심한 인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답답할 뿐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지금 안 좋게 흘러가는지, 세상 상황이 안 좋은지에 대한 감조차 없는 겁니다. 뭐 따뜻한 밥 먹고 그냥
여유롭게 살아서 그렇게 느낄 수 있다, 뭐 이러면은 할 말 없는 거죠. 자기가 되게 여유롭고 자기의 삶이 평온하면 뭐 주변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그래 뭐 밥 없으면 뭐 라면 먹으면 되지, 빵 먹으면 되지, 뭐 이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야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이제 겪게 되는 현실들이 조금은 절약이 필요하고 소비를 좀 멀리하는 모습들을 이제 갖춰놔야, 그래야 그나마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여러 가지들을 좀 잘 헤아리며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두르려고 하지 말고 좀 느긋하게, 좀 천천히 움직이는 걸 고려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느긋하게 움직여도, 조금만 천천히 움직여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뭘 그렇게 조급하게 서둘러서 내가 조금 늦게 가면 내 먹을 거 없다, 뭐 이런 마음으로 조바심 내면서 뛰어드는데, 그런 마음들을 많이 이용해 먹었죠. 건설업체나 금융 쪽이나 하다못해 나라 정부까지 말입니다. 지금도 정부에서 계속 집사라고 정책 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이 명목으로 대출을 계속 늘려가지고 권장을 하는데요. 속지 마십시오. 지금의 시대에는 이놈의 나라가, 이놈의 정부가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빚지게 덤탱이 씌워놓고 죽을 때까지 부려먹으려고 하는 수작입니다. 그런 엄청난 대출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대출을 받게 되면 이제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중도퇴직 못합니다. 둘 다 죽을 때까지, 빚 다 갚을 때까지 허덕이며 살아야 될 겁니다. 그게 불편하지만 현실이다라는 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현실들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관찰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수히 많은 연끌족들이 대금 몰락하고, 또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고 있던 이 중장년층들이 하나둘씩 빠른 속도로 이제 회사 밖으로 내몰린다라는 것, 이게 지금의 현실임을 잘 좀 내다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어물쩡 이렇게 넘어간다, 괜찮아질 거다, 막연한 기대감이 도리어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한 희망, 기대는 안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좀 더 현실을 냉정하게 내다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비하지, 이런 쪽으로 사고가 좀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